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2001년 9월 11일 그러니까 16년 전 오늘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밤 10시 11시쯤 어디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알카에다가 납치한 비행기 2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두 타워, 트윈타워죠. 차례로 부딪히면서 하나씩 무너지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순간 뭔가 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더구나 그것은 생중계되는 텔레비전이 CNN이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2차 공격이 있어가지고 트윈타워가 차례로 무너지는 그야말로 세계 비디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4대가 납치되어 가지고 그 비행기가 말하자면 미사일이 되어 가지고 테러리스트가 모으는 미사일이 되어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2대가 부딪혀서 타워가 무너지고 거기서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은 뉴욕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펜타곤 국방성에 부딪혀서 한 160명이 죽었고 나머지 한 대는 승객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납치한 테러리스트와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펜실베니아 들판에 추락해 가지고 또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 9.11 테러, 이 9.11 테러는 그 충격적인 면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걸로는 11.6 사건 그리고 9.11 테러 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선배 되시는 분들은 아마 6.25를 넣겠죠.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6년 전입니다. 16년을 지나보면은 그 9.11 테러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등장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세계가 냉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서 자유 진영이 이겨가지고 이념 대결은 끝났지만은 이제는 헌팅턴 교수가 말한 대로 클래시 오브 시빌리제이션 종교 분쟁을 핵심으로 하는 문명의 대결로 가는 분수령이었습니다. 그 문명의 대결이라고 할 때 그 문명의 핵심은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이슬람 인구는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기독교 다음입니다. 세계 사람 4명 중에 1명이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의 극단파들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든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든다 등등 이런데 앙심을 품고 9.11 테러를 일으키니까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보복전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한 달 뒤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가서 알카에다를 감싸주던 탈레반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탈레반 잔당들이 아직도 요소에서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빠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파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라크가 사실은 9.11 테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이겼어요. 그러나 해산된 이라크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시아파 수니파 중심의 종교전쟁 내전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지금 좀 잠잠해졌지만은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슬람 중동 전체가 9.11 테러를 계기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이념 분쟁, 종교 분쟁 이 격화되고, 그것이 2011년 이 아랍의 봄과 연결됩니다. 아랍의 봄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무바라크, 카다피 같은 지도자가, 장기 집권 지도자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해서 민주화가 온 것이 아니라 내전으로 가버렸습니다. 내전. 자, 지금 내전이 세 군데서 열심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약 4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아파 순니파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예멘, 그리고 리비아.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 5개 나라에서 국민국가가 거의 해체되는 단계로 가는 그 시작이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이 사건은 그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한 비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9.11 테러 같은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걸 한국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취재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9.11 테러는 기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지휘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명문 부잣집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실물을 기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할리드 세이크 모하메드입니다. 이 테러 전문가들 사이에 약자를 따가지고 KS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줄여서 모하메드라고 하겠습니다. KSM. 이 사람이 기획자입니다. 일종의 작전 참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50세고 쿠웨이트 출신이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촌 형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여러 가지 테러의 주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9.11 테러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촌 형이, 이 모하메드의 사촌, KSM의 사촌 형이 람지 유세프란 사람입니다. 람지 유세프는 또 뭘 했느냐? 1993년에 자동차에 폭약을 실어가지고 바로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수가 12명 정도를 했습니다. 사망하는 그 폭발을 한 번 시도해가지고 성공했던 자입니다. 이 자는 도망가서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 숨어 있으면서 이상한 계획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그래서 이 모하메드하고 이 유세프 두 사람이 이게 일종의 테러 형제죠. 테러 형제입니다. 필리핀에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 보진카 작전이라는 것을 계획을 해요. 이 보진카 작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거대한 계획인데 이 동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 12대를 동시에 12대 동시에 타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태평양을 지날 때 폭발시켜버린다. 동시에 폭발시켜버린다 하는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비행기 4대가 어디서 출발하는 비행기냐?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표를 계산해가지고. 그리하여 이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폭약 준비를 합니다. 이 폭탄 만드는데 귀재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디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막 폭탄을 만듭니다. 근데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이 폭탄은 보통 액체, 쇠붙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타다가는
검색대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리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우선 액체, 폭약 액체를 컨택 렌즈를 닦는 약품으로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것을 조립을 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승객 자리에 놓고 그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터졌느냐 안 터졌냐,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가는 전보였는데 다행히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1명만 사망을 했습니다. 이 폭약을 다루다가 화재가 나고 해가지고 이 아지트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진카 계획이라는 게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1995년의 일입니다. 1995년. 그런데 이 당시에 이자들이 납치하기로 한 12편의 여객기 중에 4편이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이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첫째가 노스웨스트 항공 플라이트 넘버 30 마닐라 서울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 두 번째가 델타 항공 59편 미국 포틀랜드 서울 타이베이 방콕 노선을 뛰는 거.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808 샌프란시스코 서울 마닐라 서울 샌프란시스코 노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서울 타이페이 서울 로스앤젤레스 노선. 요렇게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중간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것은 좌절되었습니다.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 테러에 재미를 붙인 요 형제. 그런 중에 이 사촌형은 붙잡혀 버렸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지금 아마 종신형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KSM, 이 모하메드, 할리드 쉐이크, 모하메드는 누굴 찾아갔냐? 1996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진을 치고 있던 알카에다의 빈 라덴을 찾아갑니다. 라덴을 찾아가서 바로 이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려고 했던 그 김포 등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키는, 이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빈 라덴은 너무 그게 스케일이 크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이 모하메드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걸 거부를 해요. 일단 보류가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입니다. 1996년이면은 2001년 9.11 테러 한 2년 전이죠. 빈 라덴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KSM 모하메드를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로 부릅니다. 1999년입니다. 그래서 좋다, 이걸 하자 해서 계획을 2개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9.11 테러, 즉 미국에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백악관 국방성으로 돌진하는 그 계획, 그것은 실행이 됐죠. 또 하나, 바로 그 시간에 이 아시아에서도 비행기를 동시대에 납치를 해가지고 목표는 어디냐? 바로 용산 주한 미군기지, 그리고 도쿄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충돌시킨다 하는 계획을 양쪽을 진행을 합니다. 이 양쪽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도상 연습을 많이 해요. 도상 연습을. 이미 모하메드 KSM, 이 모하메드는 앞에 말씀드린 그 필리핀에서 보진카 계획을 수행을 할 때 마닐라에서 김포공항까지 한번 비행기를 타봅니다. 이 쇠붙이를 가지고 해가지고
과연 비행기를 탄 다음에 무기를 폭탄을 조립할 수 있느냐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관될 때 뭐 적당히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는데 성공해가지고 김포공항까지 오는 데는 성공합니다. 물론 김포공항에서 입국은 비자가 없어서 입국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종의 예행 연습까지 했던 것입니다. 김포공항을, 그때는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을 장치하려고 했었죠. 이번에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즉 비행기에 폭탄을 장치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비행기를 납치한다. 조종실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 여객기는 그 기내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조종실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정찰하기 위해서 아주 동남아시아의 비행기도 타보고 하는 이런 정찰까지 합니다. 목표는 하여튼 용산 미군 기지와 도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노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는 하나가 추가가 돼요. 싱가포르에 있는 미군 기지. 이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한 2000년, 서기 2000년 초반쯤 되면은 빈 라덴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주한 미군 기지 공격은 포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안 맞는다. 미국에서는 아침에 납치를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이 동아시아에서는 저녁이다. 이 시간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비행기 테러 계획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언제 밝혀졌느냐 하면 이 KSM 대규모 테러를 다 뒤에서 조종했던 지금 말씀드린 그 테러 이외에도 뭐 수많은 테러를 이자가 지휘를 했는데 나중에 이자가 붙잡혔습니다. 2003년 무렵에 붙들렸어요. 파키스탄에서 붙들려서 관타나모 기지에 가가지고 고문도 좀 받고 물고문도 받고 하면서 실토한 그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제가 얻어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자는 9.11 테러를 일으켜서 도망 다니면서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무슨 큰 빌딩을 또 부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하여튼 지금 재판 중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알카에다가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미국의 상징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하고 또 별도로 폭탄이 실린 자동차를 가지고 주한미군 기지로 돌진해 가지고 폭파시키는 자살 테러 계획을 한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협조자가 있다. 서울에 가면 누구누구를 만나라 하는 지시를 빈 라덴이 했다는 기록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알카에다가 좀 욕심을 내 가지고 동아시아와 미국에서 동시에 한 비행기를 한 10대쯤 납치를 해 가지고 동시에 타격을 해 가지고 용산기지, 도쿄의 미국 대사관도 같이 충돌을 했다면 아마 사망자가 엄청 더 나왔겠죠. 그래서 이 알카에다의 테러는 한국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 기지가 여기 있고 한 관계로 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 비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원래 이 재판이 아주 늦게 진행이 되죠. 아직도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KSM 할리트 셰이크 모하메드
이자는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9.11 테러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진술을 합니다. 이 9.11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러면은 이런 무모한 테러를 무슨 이유로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그 이 주모자 KSM 뭐 이야기를 들으면은 물론 말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자의 진술 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SM, 우리는 조지 워싱턴이 하던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인이 조지 워싱턴을 영웅으로 우러러보듯이 회교도는 빈 라덴을 그렇게 본다. 워싱턴이 영국의 압제와 싸웠듯이 빈 라덴은 미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3,000명이 죽은 것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어린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에는 전쟁의 문법이 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라크를 쳐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우리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는가? 왜? 이건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군은 알카이다의 2인자인 샤와이리의 부인 그리고 두 딸과 한 아들을 죽였다. 그가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자마자 폭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샤와이리는 그 집에 없었다. 그들은 내 아들을 넉 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역사를 읽으면 알겠지만 전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전쟁은 인생이다. 그렇다면 누가 적성전투원이고 누가 아닌가? 그래, 나는 적성전투원이 맞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적성전투원이 아닌 사람들에겐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 국민들 속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KSM은 바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빈 라덴은 이슬람 사람들의 영웅이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사람들의 영웅이었듯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악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양비론은 안 되죠. 지금 이런 폭력, 더구나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비행기 납치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 비행기 납치범에 안 걸린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승객들이 탄 비행기를, 그 기름을 가득 찬 그 비행기를 일종의 미사일 삼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이건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절대로 테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고 인권 탄압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 덮어주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 민족끼리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건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종주의자입니다. 내셔널리스트가 아니라 레이시즘입니다. 바로 히틀러 같은, 뭐냐, 같은 민족은 다 봐줘야 된다. 같은 민족끼리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봐줘야 된다. 다른 민족은 아무리 좋아도 배척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인류가 침을 뱉어야 할 그 인종주의인 것입니다. 인종주의. 알카에다나 김정은이나 같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알카에다의 빈 라덴은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김정일이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수치죠. 김정은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의 정의 심판을 우리 민족이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9.11 테러 16주년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